제가 몇 명이나 모을 수 있을까요? 일단 100명 목표로 해보겠습니다. 100명 100명이 올까요? 애프터 파티 등 2차를 들어갈 때 내용을 볼 때 기본적으로 다뤄야 되는 항목들입니다. 정성적 준비 항목 그리고 정량적 준비 항목이라고 해볼게요. 자, 뭐가 필요할까요? 이라고 하면 첫 번째 행사명 문제 알아야겠죠. 행사명 즉 사업명, 그쵸? 우리 행사명 뭐예요? 제1회 젊은 기획자 포럼 가칭입니다. 네, 두 번째 행사 일정 알아야 되겠죠. 행사 일정은 2020년 9월에서 10월 중 1일로 정해보자고요. 자, 그 다음 장소 어디서 하는지 찾아야 됩니다. 장소 접근성을 생각해서 서울권 내 행사장이 되겠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발주처, 그러니까 주최 및 주관기관, 이거는 뭐 대행사 출신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볼까? 그래, 참가 대상이 정해져 있겠죠. 참가 대상은 기획업 종사자 또는 취업 희망자의 모든 기획을 사랑하는 모두라고 정해볼게요. 그리고 인원을 정해야죠. 참가 인원. 제가 몇 명이나 모을 수 있을까요? 일단 100명 목표로 해보겠습니다. 100명 100명이 올까요? 100명 목표로 잡아보았고요. 코로나 때문에 100명은 조금 힘들 것 같고 일단 50명 맥스 50명으로 잡아볼게요. 또 뭐가 있을까? 프로그램, 대략적인 프로그램이 표 형태로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그 발주처에서 정해주는, 아니면 프로그램이 짜여지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제 1회 행사, 첫 행사의 경우에 프로그램이 안 짜여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뭐 대략적으로 세션 몇 개를 하겠다, 어떤 주제로 하겠다 정도만 나오는 경우가 있겠죠. 그거를 찾아서 정리해 보는 거예요. 정해 볼까요? 기조 강연 한번 하고, 그리고 세션은 5개 정도, 그리고 지름 뭐 Q&A 세션, 그리고 환영 만찬, 그리고 애프터 파티 등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정성적인 준비 항목의 대략적인 내용은 나온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정리를 해도 계속 뒤다봐야 됩니다. 정리가 다 됐나? 중요한 거 빠졌다. 예산 1천만 원 정도로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정량적 준비 항목, 여기서는 일단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정량적 평가표, 정량적 평가표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회사에 아까 말씀드린 신용평가라든가 회사의 업력, 그리고 직원 수까지, 그리고 일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관련된 자격증에 있는 직원의 수, 그것도 다 가산점 항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별 파악을 해야 되는데 여기선 다루지 않을 거고요. 두 번째는 제안서 제출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출에 대한 게 뭐가 있을까요? 제출일입니다. 제출일. 예를 들어 2020년
8월 1일이라고 칠게요. 다음 제출 장소, 뭐 원래는 조달청으로 내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발주처로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대행사 출신 사무실이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제출이 2일은 솔직히 시간까지 다 써놓는 게 좋아요. 17시까지 라고. 자, 지금 이렇게 준비한 자료가 어떻게 보면 자, 어떻게 보면 이게 행사 개요가 되는 거예요. 행사 개요가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체크해야 될 게 우리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출 일정, 제출 장소 같은 거 체크를 해야 되고, 이게 이제 우리가 입찰을 들어갈 때 내용을 볼 때 기본적으로 다뤄야 되는 항목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는 계속해서 이 내용을 검토를 해야 되는 게, 안에 보면 이 내용 이외에도 실제 발주를 내는 사람들이 어떤 방향으로 이 행사를 끌고 가고 싶은지 글로써 많이 표현을 해놨을 거예요. 그거를 디테일하게 읽어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의도에서 만들었는지,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세션 5개가 어떤 흐름으로 갔으면 좋겠는지,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기존 강연은 어떤 사람이 했으면 좋겠는지,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걸 이 자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분석을 하고 확인을 하고 파악을 해야 됩니다. 아는 사람이 표현을 했는데 나라장터에서 쇼핑을 한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나라장터라는 거에서 쇼핑을 한다고. 굉장히 재밌는 표현인데, 이게 사실은 그 엄청난 가능성을 생각하면서 그 나라장터에서 우리가 들어갈 입찰권을 선정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면 볼수록 선구안이라고 하는데 프로젝트를 고르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 그 프로젝트를 고름으로 해서 어떤 프로젝트는 업체가 막 달랑 2개밖에 안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럼 승률이 몇 프로예요? 50%입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10개가 넘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경쟁이 더 치열해지겠죠. 그래서 프로젝트를 보면서 우리 회사가 가진 역량을 평가를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행사인지 아닌지 파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제가 젊은 기획자 포럼이라고 한다면 기획적인 성향이 강한 포럼이라고 쳐요. 조금 범위가 넓긴 하지만 그들을 데려와서 하는 이런 세미나를 얼마나 많이 해봤느냐, 그리고 기획업 종사자나 취업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얼마나 많은 행사를 해봤느냐, 이런 거가 사실은 평가를 할 때 정말 중요 요소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같이 생각을 하면서 파악해 나가는 과정,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재미없는 과정이에요. 재미없는 과정이지만 첫 단추를 끼는 과정이거든요. 무지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겠죠. 제 생각에 이 영상은 사람들이 많이 안 볼 것 같아요. 하지만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안 요청서 보는 법, 사업을 골라내는 방법부터 행사 계획을 만드는 과정, 여기서 뭐를 뽑아내고 어떤 관점을 갖고 봐야 되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